이번 내용은 와이퍼 암 각도 교정과 와이퍼 암 장력 교정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구독자분들이 질문한 것을 답변한 내용입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동영상 2편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14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 보조석 와이퍼 장력이랑 운전석 와이퍼 장력이 차이가 심해서 원래 장력 차이가 있는 건지. 두 번째, 그게 아니면 보조석과 운전석 와이퍼 장력이 동일해야 하는지. 세 번째, 그리고 와이퍼 암을 교환할 때 아무거나 사서 교환해도 되는지. 네 번째, 싼 걸로 교환하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와이퍼 암은 장력 조절만 잘 성공하면 굳이 교환 안 해도 되는지. 여섯 번째, 와이퍼 암도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 일곱 번째, 현재 주행거리 4만인데 언제쯤 교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덟 번째, K3 20년식 가솔린 모델인데 무슨 와이퍼 암으로 교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좋은 와이퍼 암은 어디 건지 잘 몰라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그리고 와이퍼 암 교체할 때 앞유리에 무슨 표시선 같은 게 있다던데 거기에 맞춘 상태로 나사 조이면서 교체해야 한다던데 맞는 말인지. 11번째, 그리고 장력 조절 실패해서 장력이 너무 내려가면 정말 다시 장력 올릴 방법이 없는지. 12번째, 그리고 와이퍼 암이나 블레이드 교체하다가 실수로 휘어지면 비틀어서 교정 후 사용해도 되는지. 13번째, 그런 실수했으면 차라리 다시 새 걸로 교환하는 게 나은 건지. 14번째, 여러 유튜브에서 와이퍼 드드득 소음으로 동영상 2편이 있는데 첫 번째 동영상은 드라이버로 와이퍼가 올라갈 때 소음 발생하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와이퍼 암 각도 교정하는 게 맞는지. 두 번째 동영상은 와이퍼 고문알이 꺼겨 있는데 고문알을 유리면과 직각으로 암 각도 교정하는 게 맞는지. 14번째 질문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부 동영상에서 상세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동영상은 Q1부터 Q6까지 답변합니다. 이 부 동영상은 Q7부터 Q14는 편집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조석 와이퍼 장력이랑 운전석 와이퍼 장력이 차이가 심해서 원래 장력 차이가 있는 건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와이퍼 길이마다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차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차량 연식과 와이퍼 암 교체를 언제 했는지 물어봅니다. 왜 와이퍼 암 장력이 중요한지 구독자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어지는 질문에 답변하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조수석 와이퍼 길이가 350mm일 때 스프링 장력은 700g 정도 힘으로 눌러야지만 와이퍼 고무가 유리면과 45도 각도로 휘어지고 빗물 위로 이동하며 수막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석 와이퍼 길이가 650mm일 때 스프링 장력은 950g 정도 힘으로 눌러야지만 와이퍼 고무가 유리면과 45도 각도로 휘어지고 빗물 위로 이동하며 수막 형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350mm 조수석 와이퍼는 스프링 장력 700g 힘이 필요하고 650mm 운전석 와이퍼는 스프링 장력 950g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장력이 와이퍼 길이마다 다릅니다.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 때문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약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650mm 와이퍼는 950g 스프링 장력 힘이 필요한데 650mm 와이퍼를 700g 스프링 장력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이퍼 암 보증기간 3년인데 왜 4년차부터는 와이퍼 암 교체를 검토해야 해야 하는지 설명입니다.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해마다 저하되어 4년차 이후에는 운전석 암 장력이 950g에서 750g으로 낮아지면 새것 와이퍼일 때는 고무가 부드러워서 잘 닦이다가 며칠 후에는 고무가 꺾인 채 굳어졌을 때 꺾인 고무를 반대로 누를 힘이 약해서 와이퍼 고무가 서서 이동하면서 드드득 소음이 지속되어 복원 안되고 물때잔상 발생합니다. 와이퍼 소음 때문에 고질병이라고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와이퍼를 여러 번 교체하고 유막 제거할 비용이면 앞유리 발수 코팅 제거하고 와이퍼 암을 교체 후 암 각도 교정하면 앞유리 소음, 와이퍼 소음, 스트레스 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강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650mm 와이퍼는 950g 스프링 장력 힘이 필요한데 650mm 와이퍼를 3000g 스프링 장력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는 와이퍼 고무 측면 전체 면적이 유리면에 90도 꺾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발수 코팅 유리에서는 와이퍼 고무가 유리 표면에 밀착되어 끌리면서 과도하게 닦이면서 와이퍼가 널뛰면서 득득득 층지고 나중에는 와이퍼 고무 가운데가 찢어지며 파손됩니다. 왜 와이퍼 암 장력을 교정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과도하게 많으면 차량이 통통 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와이퍼 암을 평상시 세워두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퍼 암 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인플루언서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겨울철에 와이퍼 세워두라고 잘못된 내용을 계속해서 편집하고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따라하게 되어 와이퍼 암이 엉망진창 됩니다. 문제의 내용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와이퍼를 만세 세워놓으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와이퍼를 자주 세우면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쉽게 정리해서 고무줄을 수시로 잡아당겨서 몇 개월 지나면 고무줄 텐션이 유지될까요? 겨울철에 자주 와이퍼 암 만세 해놓으면 와이퍼 암 스프링이 늘어나 약해져. 여름철에 새것 와이퍼 교체하면 처음에는 잘 닦이지만 고무가 꺾인 채 굳어지면 와이퍼 고무 누를 힘이 약해서 며칠 후에 드르륵 물결표 물때잔상 발생합니다. 소비자는 신차인데 와이퍼 불량이라고 와이퍼 교체하고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하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반복하다 보면 고질병이라고 포기합니다. 제게 AS 요청으로 방문한 차량 중에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신차인데 와이퍼 암 장력을 측정하면 신차라면 650mm 와이퍼 길이가 1000g 이상 스프링 장력이 나와야 하는데 방문한 신차 스프링 장력이 750g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결과는 새것 와이퍼가 처음엔 잘 닦이다가 며칠 후 와이퍼 고무가 꺾인 채 굳어졌을 때 와이퍼 드드득 소음이 지속되고 와이퍼 내려올 때 물때잔상 발생합니다.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하차 후에 와이퍼 조금 들었다 놓으면 와이퍼 고무가 바로 서게 되고 고무가 부드럽게 유지되어 와이퍼 드드득 소음이 빠르게 완화되어 와이퍼 소음 해결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와이퍼 하단 달달달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와이퍼는 올라갈 때 와이퍼 상단 고무날 부분하고 하단 고무날 부분이 유리 표면에 닿는 면적이 달라서 고무날이 원심력에 의해서 조금 흔들립니다. 와이퍼 암 장력에 따른 회전 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결론 먼저 말을 한다면 와이퍼 하단 달달달 떨림, 흔들리는 차량은 예전 올드 차량 중에서 마르샤, 베르타, 아반떼, 아토스, 엑센트, 티뷰론처럼 운전석 와이퍼 길이를 500mm로 교체해보세요. 와이퍼 하단 달달달 떨림, 흔들거림이 완화되어 스트레스 즉시 해결됩니다. 올드 차량 운전자분들이 신차 구매 후에 와이퍼 하단 떨림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예전 차량은 운전석 와이퍼 하단 떨림 없다고 하는 이유가 운전석 와이퍼 하단 회전 반경이 500mm 와이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게 아니면 보조석과 운전석 와이퍼 장력이 동일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차종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한 첫 번째 질문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와이퍼 장력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퍼 길이 사이즈 차이가 적어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올드 차종은 와이퍼 길이 차이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와이퍼 암 장력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포터 차종은 와이퍼 길이가 비슷해서 와이퍼 암 장력이 비슷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와이퍼 암을 교환할 때 아무거나 사서 교환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아무거나 안 됩니다. 단, 조건만 맞으면 아무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서 화살표 모양을 보세요. 차종 따라 와이퍼 암의 주름축 홀 사이즈가 다릅니다. 국내 차량은 주름축 내경이 짝수 인치 사이즈인데 수입 차량은 주름축 내경이 홀수 인치 사이즈입니다.
국내 차량은 주름축 내경홀 사이즈는 맞아야 하고, 외경 사이즈와 높이는 비슷하면 교환할 수 있습니다. 수입 차량은 주름축 모양이 다양해서 아무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수입 차량의 U자 모양 후크암을 교체하려면 수입차 중에 올드 차량은 U자형 암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수입차 중에 동일 차종에서 올드차에 사용하는 U자형 암으로 교체하는 게 빠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와이퍼 암을 싼 걸로 교환하면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와이퍼 암 제조 회사에서도 여러 회사의 OEM 납품하고 있고, 와이퍼 제조 회사도 여러 회사의 와이퍼 OEM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와이퍼 암은 장력 조절만 잘 성공하면 굳이 교환 안 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 교정 후에 와이퍼 암 각도 교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와이퍼 암이 잘못해서 많이 휘어졌을 때에도 다시 반대로 잘 비틀어서 와이퍼 암 각도 교정 후에 암 장력 측정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와이퍼 암도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주기적으로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와이퍼 암 보증기간 3년이므로 4년 차 차량부터는 아래 사항 참고해서 교환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플랫 와이퍼 사용 중일 때는 와이퍼 가운데 부분이 들떠서 물때잔상, 안닦임 현상 발생하면 와이퍼 암 스프링 장력이 약해져서 와이퍼 암 교환 주기가 됩니다. 와이퍼 암 교체 후에 암 각도 교정하고 암 장력 교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와이퍼 사용 중일 때는 국내차 와이퍼 암 경우에 보증기간 3년 이후에는 새것 와이퍼가 며칠 후에 드르륵 소음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복원 안 되고 물때 잔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와이퍼 암 교체 후에 암 각도 교정하고 암 장력 교정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분들은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세요. 조회수 대비 몇 분이나 이해를 했는지 구독수를 알아야 다음 글을 어떻게 쉬운 예제로 설명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면 이해할 수 있는 예제로 다시 답변해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동영상을 정독으로 여러 번 보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댓글을 하나하나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댓글은 한 군데 모아서 여러가지 증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하여 와이퍼 문제 해결해서 와이퍼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수입차종 열종류 앞모양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에서 앞모양 먼저 확인하고 네이버 쇼핑몰에 기본 정비 동영상도 있습니다. 수입차 와이퍼 길이는 국내 적용 길이로 하고 YVK 와이퍼 검색 후 구매하면 됩니다.